저는 집을 사기 가장 좋은 시기는 계속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시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차 안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지금 집을 사도 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관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올해 25년 6월 3일에 조기 대선이 있잖아요. 이 대선이 되고 나서 내가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수는 관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제가 항상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할 때 다수를 따라가기보다는 소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훨씬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그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 했을 때 다수가 몰리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지금은 관망세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이 집을 사기에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6월 3일이 지나서 집을 사야지라고 할 때 누군가는 지금 집을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시장이 조용하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렇죠? 이게 매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집을 파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문의를 많이 해요. 집을 많이 보러 온다고 해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정을 해주지 않겠죠. 아니면 오히려 매물을 거두고 집값을 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뭔가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잠잠해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러다가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 집을 보러 온다 했을 때는 그러면 그냥 저 사람과 이제 가격이 맞다고 하면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집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딱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지금처럼 조용한 분위기였죠. 그때 제가 이제 집을 보러 가니까 매도자분은 저를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엄청 좋으셨던 거죠. 저는 그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정을 한 거죠. 가격을 좀 깎아달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지금 분위기가 좋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다 했을 때는 가격을 잘 깎아주지 않겠죠. 근데 워낙 조용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가격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잔금일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집을 사서 전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잔금일을 4개월 이상으로 길게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요구를 했을 때 매도자분이 흔쾌히 다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팁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아직 잔금을 안 치렀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은 매도자분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세입자, 전세 들어올 분이 집을 보러 온다 했을 때 그때 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도 이 매도자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부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계약서에 특약에 넣을 때 전세를 맞추는데 매도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이렇게 잘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들은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다 얘기를 합니다. 가계약금 제가 넣기 전에 잔금일 좀 길게 하는 부분 협의를 하고요. 전세에 맞추는데 협조 좀 해달라.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매도자분이 합의해줬을 때 그렇게 가계약금을 붙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했을 때도 유리한 점이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조용한 시기에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우리가 실거주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지만 만약에 전세를 맞춰야 되는 입장을 했을 때 만약에 사람들이 전세를 많이 맞추려고 하면 전세 매물이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세 맞추기가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전세 맞추기도 어렵고 전세가 안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조금 조용할 때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요, 전세 맞추기가 수월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해봤거든요. 좀 조용한 시기에도 전세를 내놔봤고 아니면 좀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에도 해봤는데 확실히 이렇게 조용한 시기에 전세가 잘 맞춰졌어요. 사람들이 좀 몰릴 때 저도 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전세를 못 맞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용할 때 움직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어떤 지역 우리가 지금 봐야 할까 고민할 수 있겠죠. 만약에 실거주하는 입장이라 했을 때는 당연히 내가 사는 동네를 봐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전세를 끼고 사두고 싶다 했을 때는 거의 전국을 베이스로 볼 수 있죠. 그럴 때 지금 보기 좋은 지역들은 일단은 첫 번째는 서울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서울의 움직임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강남, 송파, 용산 같은 곳들이 움직였죠. 그러다가 다시 재지정이 되면서 멈칫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흐름이 갈 수 있는 곳들이 조금 움직이다만 마포나 성동구, 영등포구 같은 곳들이겠죠. 걔들이 이제 막 움직이려고 했는데 이제 주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지역들이 다시 움직여줄 가능성이 많고 이제 그런 곳들 중에서도 너무 많이 오른 곳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곳들은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
말고 그 아래에 있는 급지들은 아직 더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죠. 일단 서울을 중심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경기도죠.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많이 관심 있는 곳들이 뭐 하남이나 수원이나 용인이나 그런 곳들 많잖아요. 그런 곳들도 움직임이 있다가 또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도 지금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바뀔 수 있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곳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지금 정책적 기조 같은 걸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조금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지방 같은 곳들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완화해 주려고 하는 게 많고요. 최근에 공시가격 2억 이하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넣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조금 지방은 완화해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지방 중에서도 좀 리스크가 없는 지역들은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런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선순위는 우리가 서울이나 수도권은 많이 보시겠지만, 내가 조금 투자금이 적다,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매매가는 낮으면서 상품성이 좋은 것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내가 투자금이 적다라고 했을 때는 좀 지방에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곳들도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집을 사기 가장 좋은 시기는 계속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시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언제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바닥이라는 것이 지나봐야지 이때가 바닥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금매들이 소진이 되고 뭔가 호가가 올라가고 이 지역의 미분양도 확실히 줄어들었고 입주 물량도 향후에 없다, 그런 판단들이 딱딱 섰을 때는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이는 곳들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는 조기 대선이 딱 끝나고 나서 해야지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급하게 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면 안 되는 것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조금 조용할 때 한 번 더 임장 가보고 한 번 더 매물 받아보고 하면서 조금 더 선택지들을 확실하게 좁혀두는 것, 아니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하면 또 협상도 해보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투자를 계속 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들을 대세를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반대로 움직였을 때 나에게 기회가 많다라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나까지 덩달아서 그 흐름에 편승하지 말고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산다 했을 때, 아니면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무조건 100% 그게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길게 본다 했을 때는요, 내가 그래도 어떤 지역에서 입지적으로 조금 더 괜찮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파트를 산다 했을 때는요, 어느 정도 부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입지 공부라던가 그 아파트 단지별로 좀 공부를 하면서 좋은 것들을 좀 찾을 수 있는 눈을 좀 키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임장 가격 너무 좋잖아요. 저도 요즘에 계속 임장을 많이 가려고 하거든요. 임장 가셔가지고 그렇게 괜찮은 것들 직접 내 눈으로 입지도 확인하시고 아파트도 보시고 하면서 좋은 아파트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